안녕하세요, 유플러스 고객님. 지난 7월부터 내 책 속 캠페인을 통해 모여진 따뜻한 목소리로 추천 동화 80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덧 내 책 속 캠페인 마지막 동화 이야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책 속 캠페인 12월의 마지막 동화 이야기. 참여해주신 여러 작품들 중 엄선한 10권의 추천 동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동화, 김동수 작가님의 감기 걸린 날입니다. 저의 추천 동화는 김동수의 창작 동화 감기 걸린 날입니다. 이 책은 그림 일기처럼 어린이다운 생각으로 상상의 세계를 떠나는 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생명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린이 특유의 표현을 통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엄마는 아이에게 오리털이 든 따뜻한 점퍼를 사줍니다. 아이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깃털 하나가 삐쭉 나온 게 눈에 띄었어요. 그날 밤 아이는 털이 없는 오리들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삐져나온 깃털 하나를 통해서 따스하고 아름다운 아이의 상상의 세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이는 왜 감기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감기 걸린 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동화, 유설아 작가님의 슈퍼토끼입니다. 제가 추천할 동화책은 유설아 작가님의 슈퍼토끼입니다. 슈퍼토끼는 우와 토끼와 거북이를 모티브로 하여 경주에 진 토끼가 어떻게 지냈을지 풀어낸 동화책입니다. 거북이에게 진 충격에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며 달리기를 외면하는 토끼 잿발라가 실패한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자신만의 삶을 찾아 행복해지는 과정이 재미나게 담겨 있습니다. 읽고 난 후 아이와 함께 나다운 것은 무엇인지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화, 최인선 작가님의 나는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최인선 작가의 나는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연극 무대처럼 재미있게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살핍니다. 슬프거나 화가 날 때는 그 마음을 잘 다독여줍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당당하고 멋진 나의 주인으로 자라나길 바라며 추천합니다. 네 번째 동화, 이호백 작가님의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저의 추천 동화책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빨빨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토끼예요. 어느 날 모두 집을 비우고 외출을 했어요. 베란다에 홀로 남겨진 토끼는 혼자 심심하게 있기 싫었어요. 마침 베란다 문이 잠겨있질 않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제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토끼의 모험이 시작돼요. 과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안에 홀로 남겨진 토끼의 행동은 호기심 많고 모험심 많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토끼를 통해 보는 다양한 상상의 재미와 이야깃거리.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동화, 이혁배 작가님의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저의 추천 도서는 이혁배 작가님의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다가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에게 복수를 당하는 아이에 관한 전래 동화입니다. 여러 자극적인 현대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한국 특유의 언어 유희와 해악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이야기로부터 아이를 구해주는 친구, 머슴을 통해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닌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고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어 추천합니다. 6번째 동화, 서연 작가님의 눈물바다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서연 작가님의 눈물바다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시험도 망치고 짝꿍 때문에 선생님께 야단도 맞고 비를 맞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다투고 계시고 부모님께도 혼이 납니다. 아이는 혼자 방에 누워 울면서 자신의 눈물이 흘러넘쳐 홍수를 일으키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홍수 속에는 자신을 슬프게 한 사람들을 비롯해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고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듭니다. 이처럼 책은 과장을 통해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갑니다. 슬픈 감정이 소용돌이친 이후 아이의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말리려고 빨랫줄에 널면서 비로소 아이가 슬픔을 이겨내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아요. 속상할 땐 눈물바다의 주인공처럼 실컷 울고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 동화, 스티키 몬스터랩 작가님의 숲으로 간 몬스터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숲으로 간 몬스터입니다. 안녕, 난 외톨이 몬스터야. 외톨이 몬스터가 달빛을 타고 숲으로 내려왔어요. 숲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이곳에는 생김새와 특징이 저마다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긴 팔로 나뭇가지 사이를 넘나드는 원숭이와 기다란 코로 물을 뿜어내는 코끼리 가족, 동글동글 대굴대굴 새똥을 굴리는 새똥구리까지. 우리 함께 숨바꼭질 놀이하며 감쪽같이 동물들 사이에 변신해 숨어있는 몬스터를 찾아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외톨이 몬스터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8번째 동화, 신세정 작가님의 방귀쟁이 며느리입니다. 추천 동화책은 방귀쟁이 며느리입니다. 방귀쟁이 며느리는 며느리의 방귀가 피해만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만난 배도 먹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동화책이에요. 방귀를 소재로 하였고 방귀에 대한 선입견을 깨게 해주며 폭소를 자아내는 책이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기에 추천합니다. 9번째 동화, 윤정미 작가님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도서는 윤정미 작가님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도시에서 섬으로 온 준수는 매일매일 심심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간 바다 동굴에서 신비롭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에 놀라는데요. 준수는 묵묵히 자연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점점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이 책은 준수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에 대한 작은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도 소중한 무언가를 잊지는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번째 동화, 권규헌 작가님의 난쟁이와 구두빵 할아버지입니다. 추천 동화책은 난쟁이와 구두빵 할아버지입니다. 가난하지만 항상 이웃들과 나누려 하는 마음씨 좋은 구두빵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구두 만들기를 몰래 도와주는 7 난쟁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서로서로 돕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도움에 대한 감사라는 소중한 가치도 배울 수 있으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책입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가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
난쟁이와 구두방 할아버지를 추천합니다. 이상 10권의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동화책 중 앞 7권에 해당하는 감기 걸린 날, 슈퍼토끼, 나는 나의 주인.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눈물바다, 숲으로 간 몬스터 도서는 U+TV 음성 검색을 통하여 바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앞면에 클로바 검색 버튼을 누른 후 보고 싶은 책 제목에 보여줘를 붙여 말하고 확인 버튼을 2번 누르시면 동화가 재생됩니다. 뒤이어 소개해드린 방귀쟁이 며느리, 어느 멋진 날, 난쟁이와 구두방 할아버지 도서는 더 다양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참가자분들의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렸으며 음성 검색을 통해 바로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 책소 추천 동화 이야기는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일상을 힘이 되게 바꾸는 U+의 도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CSR 캠페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 아이들 나라 책 읽어주는 TV로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 들으시며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일상을 힘이 되게 바꿉니다. LG U+.